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있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이 불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를 했다가 6명 사망, 1명 경상으로 정정을 했는데 반얀트리 화재 사고 왜 일어났는지 인명피해가 이래 컸던 이유가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 1층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변을 당했다라는. 일단 반얀트리 이 화재 사고가 어디서 시작된 거죠?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2월 14일 한 11시 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 현장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B동 건물 1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그 공사로 인해서 많이 쌓아놨던 단열재들이 많이 쌓아놨는데 그 단열재들로 인해서 화재가 급격히 대형 화재로 커졌던 사고입니다. 예. 그 이번 사고에서 안타깝게 6명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래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가 좀 뭘까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단열재들은 거의 스티로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티로폼이나 나무 이런 게 혼합되어 있는데 사실 석유화학 기반 제품들이잖아요. 우리가 탄화수소 계열이니까 네네. 뭐 연필심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이 타게 되면 검은 연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1층에 다량의 검은 연기가 빠르게 꽉 찼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사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대피를 하려고 그래도 이 검은 연기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대피를 못하고 아마 그 변을 당하신 것 같고 특히나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피로도 매끄럽게 형성이 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막 자재들이 있어서 맞아요. 더더욱 예. 이 대피가 안 됐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이제 변을 당하셨는데 이 보니까 최초 발화 지점이 이제 피티룸 부근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부분의 숨진 작업자 6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나면 이제 타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안전 교육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있던 작업자 4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그 전에 지하 3층에서 2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래서 6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피를 하려고 1층 을 눌렀던 것 같은데 네네. 1층이 통로니까는요. 그래서 1층에서 나오시자마자 워낙 검은 연기가 많아서 몇 발짝 못 가시고 이제 연기를 들이마시고 바로 질식해서 사망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좀 연기가 자욱하다 그래서 다시 눌러서 지하로 대피했으면 어땠을까요? 재빠르게 만약에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했다면 뭐 피해를 막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을 겪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피난 본능 중에서 귀소 본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온 길로 나가게 되고 아이고. 또는 본인이 편한 길로 나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작업장으로 갔겠죠. 네. 그래서 화재가 났는데 대피로라든가 뭐 비상구라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말고 비상구로 나가셨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무의식적으로다가 본능적으로 들어왔던 길로 나오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특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귀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미리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예. 급격히 불이 번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던 길로 나가려고 분명히 연기가 자욱했을 텐데 내가 이것만 좀 뚫어내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나갈 수 하신 거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대피로가 일단 실제로 제대로 마련이 돼 있었던 건 맞는지도 궁금한데 네, 사실은 대피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연기가 워낙 차 있어가지고 대피로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도의 연기면 우리가 이제 빛의 투과 정도를 보는 감광계수로 측정을 하는데요. 한 10 이상 되었을 겁니다. 10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20cm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앞도 안 보이는 상황. 네네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분명 소방에 따라서 유도등을 우리가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 유도등이 작동이 되어도 유도등이 인식이 안 되는 정도의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아예 안 보이니까 네, 비상구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저게 자동으로 켜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조차도 안 보이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 화재 원인 뭐였을까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테리어 내장재들이 쌓여 있던 곳에 예, 이 인테리어 내장재는 뭐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이런 재질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재질이 당연히 불에 잘 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나 그거를 접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접착제 성분이 또 엄청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 이 여기에 용접 불꽃이라든가 뭐 전기적인 어떤 스파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작됐을 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화재 사고에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수사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지금 현재 막 그 화재 감식을 통해서 원인을 이제 잘 밝혀봐야 될 텐데요. 네. 우선 이게 12월 19일 날 준공 승인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완공된 건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예. 그 이후에도 35개 업체가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약 780명의 작업자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준공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 공사가 계속된 이유가 뭔지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감리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에 혹시나 허위 내용이 있진 않았는지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다가 수사를 할 사항이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준공 승인이 났는데 이제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뭐 하자 보수 이런 것만 좀 해가지고 이제 오픈만 하면 되는 그런 공간에 35개 업체가 대규모 공사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허가가 제대로 됐는지 또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도 좀 쟁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스프링클러가 그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도 화재 감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지 될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마 이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리조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리조트에 있는 스프링쿨러는 뭐 침대라든가 소파라든가 이 정도를 겨냥해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추가적인 공사로 인해서 워낙 그 공사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했어도 제대로 그게 네. 진화가 안 됐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 불을 끄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예, 공사 예. 현장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네. 실제 리조트를 위한 스프링클러기 때문에 그런 네. 데서는 좀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고 현장에 화재 감시자가 과연 배치돼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논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준공 검사가 끝나면 소방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소방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화기를 감시하고 또는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항상 상주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번에 만약에 소방 안전관리자가 서류상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면 아마 초기에 분명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껐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는 뭐 안내 방송을 통해서 뭐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라라는 방송이 나왔다든가 예, 예.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터졌겠죠. 근데 아마 이 화재 안전 그 관리자 배치가 제대로 됐을까라는 어떤 그런 걸 전문가들은 많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를 하면서 특히나 이런 작업장에서의 추가 작업을 할 경우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화기 취급이라든가 소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준공 검사가 끝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추가 공사를 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가 공사를 할 때 많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예. 준공검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사장에서 해야 되는 많은 조치들이죠. 안전 조치들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공사장이었으면 네.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도 들어가고 안전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도 있었을 텐데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미진했다. 그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리조트 B동 PT룸 인근에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했는데 경보음이 분명히 울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피가 늦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여기에 있어서도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준공 승인이 된 건물은 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소방 자체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월 10일부터 2월 18일 사이가 그 건물 소방 자체 점검 기간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화재가 났던 날은 자체 점검 4일차니까 예, 예. 우리가 소방 자체 점검을 하게 되면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는지 이런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한 번씩 울려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그 증언에 따르면
벨이 울렸는데 네, 그냥 네. 점검인 줄 알고 초기에 다들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검이 아니라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또 더군다나 작업을 그러니까 사실은 소방 점검을 하는 기간에 작업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뭔가 여지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를 다 피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큰 사고가 나면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를 못했던 것도 예. 참. 근데 또 작업자 일부는 이제 사고 이후로 좀 증언을 한 게 화재 대비 안전 교육이 없었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작업 전에 화재 안전 교육만 한 5분 했어도 이런 사고 인명 피해는 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 안전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절대 꼭 얘기하는 게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마라. 연기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굴뚝 효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가장 많이 빨리 연기가 찬다. 그런 교육을 했을 텐데 화재 안전 교육을 안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다들 엘리베이터를 타셨던 거고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탄 분들이 사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재 안전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화재 안전 교육이 없었던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하는데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소방 안전 관리도 조금 소홀했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방 안전 점검 자체 점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화재가 나느냐. 오히려 여기저기서 막 경보음이 울리니까 더 신경을 안 쓰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대피가 늦었고, 야 이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그 이제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로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이유도 하나부터 열까지 뭐 빠짐없이 얘기하니까 끝도 없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요. 이 사실 형량도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10년 전에도 그 2015년에도 고양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공사장에서 그 용접 불꽃이 보온재죠. 요번처럼 단열재에 불이 붙어가지고 8명이 숨지고 한 120명 가량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공사장에서 화재는 계속 있었습니다. 부산만 해도 몇 달 전에도 기장에서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크게. 그런데 다행히 그때는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뭐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처럼 어떤 과거의 이런 사건과 사고로다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뭔가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좀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안전 불감증이 발동이 돼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너무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고 그냥 뭔가 대충 하려다 보니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런 공사장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쌓아놓은 뭐 이렇게 인화성 물질들, 뭐 예를 들어 단열재나 뭐 이런 것들에 불꽃만 튀어도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단열재는 마지막에 거의 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까요? 네, 사실은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 임시 소방시설 같은 경우가 종류라든가 설치 기준 이런 게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법은 있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과 제도 이런 걸 사실 잘 준수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걸 준수를 하지 못하는 거고요. 대형 업체들은 대형 그 건설 업체들은 준수를 합니다. 근데 중소형 업체들이 준수를 못 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 준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너무나 그 사후적인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좀 예방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원청과 하청 사이의 관계도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히 규정이 돼야지만 앞으로 그 실효성이 높아져서 이런 산업재해들이라든가 공사장에서의 화재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모멘텀,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씩 풀어지면서
이렇게 큰 화재 또 변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도 보면 사실 재난이 닥쳤을 때 뭔가 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821년이니까 200년 전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예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예방에 힘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차즘의 18,616회 김예지였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